처음엔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단어는 다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모르겠는데 교재가 어겼다. 글씨 똑바로 못 써왔나고 싶어. 하지만 난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없어져서 그랬나? 입이 없어졌나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건가? 오케이. 2번 결벽증. 언니는 심각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 방은 항상 깨끗해야 했다. 나는 어떤가 하면 솔직히 방이 더러워도 쓰레기로 엉망진창이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방을 쓰는 우리는 항상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맴돌았다. 어느 날 화가 난 언니는 마침내 나에게 말했다. 야, 적당히 해. 방을 그만 더럽게. 나도 맨원 너가 저지른 거 지우는 거 있잖아. 너처럼 더러운 인간은 역겨워.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무서웠기 때문에 조금 반성하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정돈할 수 있는 여자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어지러워진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방구석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끝냈다. 그때 언니가 돌아왔다. 아무래도 쓰레기 봉지를 사러 갔던 것 같다. 언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어. 봐봐, 나도 하면 된다니까. 하지만 언니의 얼굴은 전혀 기쁘지
침입자의 흔적이 어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건 진짜 스토커 찍혀 있을지도.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녹화가 멈춰있던 김고도 녹화 영상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시골 마을이었다. 부엌이 하나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은 9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 다락방 끝에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녹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가게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으로 구매를 했다. 이사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을 해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면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종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자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그 선배는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신문 배달까지 했었다. 신문 배달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짐을 정리하고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그러더니 쓱쓱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몸이 안 움직여져서 눈알만 돌려서 다락방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에서 검은 형체가 쓱쓱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고 했지만 몸은 경직되어 움직이질 않았다. 그 검은 형체는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곳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뽕긋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검은 형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내 발밑에서 기어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때서야 그 검은 형체가 입을 크게 벌리며 중얼거렸다. 귀신이는 그때서야 또렷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를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검은 형체는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 다락방으로 기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말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힘들게 구한 신혼집이라서 다시 이사를 가기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손쉽게 이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5일 정도 진정에 머물다 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살던 옆집 아주마였다. 저를 본 그 옆집 아주마는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새댁 괜찮아? 예, 뭐가요? 왜 새댁 남편은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일을 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옆집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방에 적만함이 흘렀다. 그때 철컥철컥 방문의 손잡이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 아이와 남편이 미친 듯이 걱정이 되었고 너무 보고 싶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이 밝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아이 잘 있나요? 아이 잘 있나요? 야 너희들 잤냐? 15일 만에 남편도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동시에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16일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건넸다.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자가 막무가내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남편은 꿈에서 깨고 난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부부의 연락이 없던 15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짐을 다 빼고 난 다음날 새벽 우리 부부는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짐을 빼던 날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어머니가 기이한 이야기를 들으셨다. 혹시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그 집에 사람이